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최근 증시가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 수익을 많이 거두고 계신가요? 그런데 지난 8월 5일 달러는 하락하고 엔이 급등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폭락했었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크게 내리게 되면 그때처럼 달러 약세와 엔 강세가 나오면서 또다시 시장이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50bp 내리는 B컷을 단행했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폭락이들은 기다려보자, 곧 터진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곧 나올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이번 영상에서는 이것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라는 것은 그 나라 화폐 가치를 나타냅니다. 미국 경제가 현재 어렵다고 해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엔의 가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지난 7월, 8월 달에 달러 약세와 엔 강세로 인해서 실제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엔화의 유동성이 급속도로 회수되면서 증시 폭락이 나왔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만약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내리게 되면 이런 폭락이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죠. 실제로 최근 연준회의에서 파월은 기준금리를 50bp나 내리는 B컷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증시는 아주 멀쩡했죠?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달러 약세와 엔화의 강세를 두려워했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기준금리를 내리자 반대의 흐름인 달러 강세, 엔 약세가 나오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는 터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왜 그러한 것인지, 앞으로 터질 위험은 없는지 이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을 꼽아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때 당시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연준은 새벽 3시에 성명서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30분 쉬었다가 3시 30분에 파월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이야기를 기자들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5분봉 차트를 볼까요? 이번에 연준에서 50bp 금리 인하라는 과도한 금리 인하를 발표하자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30분 후 파월의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달러는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더 올라버렸습니다. 기자회견 내내 파월이 금리 인하로 인하여 미국의 고용시장은 강력한 추세를 그릴 수 있다라는 경기 회복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제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내리는 것은 맞지만 큰 경제 위기급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기준금리만 내려주면 이를 기반으로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우리에게 주었고 이게 시장에 반영되면서 달러가 다시 강세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시간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까지 보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미국의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도 달러와 비슷하게 움직였는데요. 갑자기 연준에서 50bp 금리 인하를 발표하니까 시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금리를 이렇게 크게 내릴 만큼 경제가 안 좋은 것인가, 이런 두려움에 국채금리가 급락했었는데요. 그런데 파월이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이자 국채금리가 이내 곧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볼까요? 미국에서 당장 기준금리를 팍팍 내려준다면 빠른 경기 회복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강한 성장이 나올 수 있다면 과거 경제 위기 때처럼 초저금리를 가져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연준회의 때 공개한 점도표를 잘 보시면요. 연준에서 장기 기준금리를 2.9%로 가져가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수치는 3개월 전에 발표된 2.8%보다는 소폭 높아진 수치인데요. 즉 연준에서 중립금리가 과거에 비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하면서 상대적인 장기물인 10년물 국채금리의 레벨이 올라온 것입니다. 이와 함께 달러도 같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국채 투자자들은 생각보다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전체 공개 영상을 통해서도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실은 훨씬 그 전부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회원분들에게는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고점을 찍었다. 국채는 투자하면 안 된다. 연준회의를 앞두고 미국 주식이 이제 제대로 오를 것이다. 제가 이런 이야기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싶지만 솔직히 저의 개인적인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영상을 자주 올려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제작이 쉬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통해 저의 시장을 보는 관점을 꾸준히 설명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하셔서 저와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평균 15개 정도의 글을 올려드리면서 여러분과 꾸준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여러분의 투자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최근에 강세를 보이니 상대적으로 일본의 엔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엔달러 환율의 일봉 차트인데요. 7월달 엔화 약세를 끝으로 엔화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엔이 강세를 보인다는 것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며칠 차트를 잘 보시면은 연준 회의 이후부터는 일본 엔화가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7월까지 엔화 약세를 보였다가 7월부터 9월 중순까지는 다시 엔화 강세를 보였다가 요 며칠간은 다시 엔화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9월 20일 일본도 통화정책회의를 통해서 금리 결정을 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일본은 최근에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릴지 말지 이러한 걱정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엔화의 약세가 더 심각해졌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그날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12시에 기준금리를 발표하고요. 그리고 그날 오후 3시 30분에 일본 중앙은행 총재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은 기준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금리 동결 발표 이후 엔화는 큰 변동이 없었고 오히려 소폭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큰 의미까지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원래 시장에서 기본 컨센이 일본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시기를 빨라야 올해 12월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자회견을 기다리면서 눈치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시 30분 우에다 총재의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엔은 급속도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생각보다 일본 중앙은행이 비둘기스러운 말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우에다 총재의 인터뷰가 자세히 정리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 중앙은행 총재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경기가 일부 약한 움직임도 보이지만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의 기조적인 상승률이 서서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했죠. 일반적으로 경제가 좋아지면 물가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미국 연준도 22년, 23년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렸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이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에다 총재는 데이터가 전망대로 흘러간다면 금리를 인상해 나간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존의 생각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나서 총재는 한마디 더 했습니다. 다만 통화정책 정상화 시기는, 즉 금리 인상 시기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글로벌 경기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눈치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최근 일본 경제의 데이터는 전망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금융시장 움직임이 향후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바로 금리 인상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살짝 금리 인상에 대해서 물러서는 느낌이에요. 최근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빠른 속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50bp B컷을 단행했고요. 연내 50bp 추가 금리 인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일본이 예상보다 더 큰 폭, 더 빠른 폭의 금리 인상을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8월 5일에 펼쳐졌었던 달러 약세, 엔 강세가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파월과 우에다 총재는 전화 통화를 했을 거라 봅니다. 파월이 이런 말을 했겠죠. 이번에 우리 B컷 하는데 너네 금리 동결하고 기자회견 자리에서 최대한 비둘기스럽게 말을 풀어봐. 그래야 전세계 증시 폭락도 없고 글로벌 경기가 완만하게 흘러갈 수 있어. 이렇게 주문을 넣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추측인데 확률상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에다 총재는 Yes sir, 알겠습니다. 충성. 이번에 제가 비둘기스럽게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자회견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충격적인 지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일본의 통화정책회의 직전에 일본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었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어요. 지금까지 2%대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3%대가 나왔네요. 다른 나라들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천천히 떨어지고 있는데요. 일본은 나홀로 거꾸로 가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물가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금리를 올려야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에다 총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가의 상승세가 이전보다는 강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N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되면서 가격 상승이 억제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엔화가 꾸준히 약세를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엔화 약세로 인해서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엔화 약세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물가 상승은 과거 엔저에 따른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다. 지금의 엔화 강세만 유지한다면 물가는 조만간 잡힐 수 있다.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일시적일지 아닐지는 지켜봐야 알겠죠. 하지만 일단 우에다 총재가 비둘기스러운 말을 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숨 돌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미국에서도 성장 관련된 여러 경제 지표가 발표될 것입니다. 당장 다음 달 초에 미국의 고용 상황, 미국의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죠. 이런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달러 약세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과거처럼 달러 약세, 엔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생각보다는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흐름이 나올지라도 이미 우리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난 8월 5일 때처럼 증시 폭락까지는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